자, 148페이지 교재 예. 148페이지에 제일 위에 이제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웹 서비스는요. 웹 서비스는 이 커넥션이라고죠. 커넥션. 이제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하고요 서버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 요청을 하면요, 그 요청을 바로 받아서 응답을 한 다음에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처음 접근했는지 여러 번 접근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걸 알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그 세션 아이디라고 했어요.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 접속했을 때 얘가 처음 세션 아이디 값을 가지고 오면은 얘는 이전에 이거죠. 처음 방문한 고객은 고객 카드가 없잖아요. 매장 같은 데 갔을 때 고객 카드 있으세요? 없는데요. 처음 방문하셔서 예 만들어 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브라우저가 처음 접속했을 때는 고객 카드가 없어요. 세션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는 야 이거 처음 방문했구나. 그러면 이제 서버 상에 요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세션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서버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번호를 발생시켜 가지고요. 세션 아이디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당 다른 이제 주민번호처럼 세션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딱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너 주민번호야, 너의 세션 아이디야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쿠키 값으로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세션 아이디 값을 쿠키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잖아요. 그죠? 저장해 놨다가 다음 요청할 때 그 쿠키 값을 세션 아이디 쿠키 값을 읽어 가지고요. 서버 쪽으로 요청할 때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 값을 쿠키에 저장해 놨으니까 얘가 이제 회원증이에요.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니까 나 이런 회원이야 라고 요청할 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야 이 브라우저는 이전에 접속했던 처음이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접속했던 브라우저고 재방문하는 거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증이 발급됐으면 세션 아이디가 있으니까 회원 발급됐으면 세션 영역을 쓸 수 있겠네. 그 전에 이 아이디로 세션 영역을 만들어 놨겠네. 그러면 이제 그 세션 영역에는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세션 아이디로 접속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이 브라우저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세션에다 저장해 놓고요. 이전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만약에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업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회원 가입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원 가입 안 됐다가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겨줘야지만 페이지와 페이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웹사이트 설명드렸죠. 웹페이지들이 모여서 링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웹사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웹페이지와 웹페이지 사이에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148페이지에 URL 리라이팅 하는 거 요거 그래서 밑에 설명에 HTTP 쿼리 스트링, 소리 스트링이라는 게 이제 물음표 뒤에 있는 그 이제 매개 변수 값하고 매개 변수 이름하고 값하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요 값이 여러 개니까 앰퍼센트 기호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HTTP에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URL에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파라미터 우리말로 하면 매개 변수 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서버로 요청하는 형식이다. 요거는 이제
URL 리라이팅이라고 하고, 이제 이 방식은 정보 유지를 위해서 파라미터를 매 페이지마다 확인하고 계속 추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유지는 어렵다 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항상 다른 페이지 요청할 때 이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붙여줘야 됩니다. 예, 번거롭죠? 그걸 이제 코드로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인포라는 서버 프로그램, 예, 그 물음표 앞에 프로덕트 인포라는 서버 프로그램, 예, 이제 이게 이제 서블리스라고 했을 때, JSP5는 이제 서블리스인데, 서블리스 했을 때, 이제 요쪽으로 이제 겟 방식으로 값을 이렇게 이제 던져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품 정보를 이제 보여주면서 사용자 정보와 지금까지 선택된 상품 정보를 모두 URL에 이제 포함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사용하기는 간단한데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유지하려 그러면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라는 방식 아래쪽에 나오고,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쿠키에 대한 설명인데, 쿠키란 데이터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작은 정보를 의미한다 해서, 그래서 요구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 읽어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쿠키를 서버에서 만든 쿠키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해서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이 쿠키를 받아서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걸 쿠키라고 하고요, 서버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세션 배웠었잖아요, 그죠? 세션 영역에 데이터 저장하는 건 이제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키로 저장하느냐, 세션으로 저장하느냐, 이제 서버에 저장하는 걸 이제 세션,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 PC에 저장하는 걸 이제 쿠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동작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코드도 간단하게 리스판스 객체에 add 쿠키 사용해서 이제 쿠키 객체를 던져줘서 이제 저장하는 이제 간단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판스 객체에 쿠키를 이제 실어서 보내면, 요 리스판스 객체 이제 보냈을 때 HTTP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 이제 전달된다 했는데, 헤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헤더 정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set 쿠키라고 하는 이제 쿠키 안에 저장할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이 이렇게 있어요. name은 홍, 텔은 010-1234-1234 이렇게 전화번호죠. 이메일은 hong@korea.com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 브라우저는 이제 이 헤더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요 쿠키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데 이게 위험해요. 해킹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지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취약한데, 아시죠? 미투스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미투스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뚫는다고 하니까 그죠?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제 기술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죠. 현재 슈퍼컴퓨터에 이제 양자를 이용해서요, 그 슈퍼컴퓨터에 그게 몇천 배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다. 우리가 몇천 년을 컴퓨터로 돌려야 되는 거를 1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를 1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속도. 정확한 거는 사이트나 챗G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을 우리가 해킹 프로그램 돌려도 못 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걸 1초 만에 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아니고 미투스 가지고요, 현재 그 모든 금융권 뚫리면 안 되는 쪽까지 다 뚫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좀 전해봐야 할 건데, 일단은 공식적인 어떤 이런 발표를 할 때요, 이게 거짓말하면 타격을 주죠. 저 회사는 거짓말한다 타격 주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걸 이제 오픈을 했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인데, 그죠? 일단 뭐 좀 시간을 더 지나봐야 알죠, 그죠? 확인은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 오픈하면 난리 나거든.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투자 많이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모든 투자 관련된 금융 쪽은 다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다 가져갑니다. 제로 됩니다. 제로. 방법 없습니다. 네. 코인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찾아줍니까? 못 찾죠? 못 찾습니다. 찾아주는 기간도 없어요. 내 코인 잃어버리네 찾아주세요 해서 뭐 고소하고 고발 안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걸 뚫어서 다 가져간다 하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이라도 그걸 가져갔잖아. 그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뚫리면은 이제 난리 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이미 양적 컴퓨터 이제 대중화 되면 그거 양적 컴퓨터가 대중화 되기 이전에 이미 그거 연구소 같은 데 쓴단 말이에요. 그걸로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불법 그런 쪽으로 하는 쪽에 양적 컴퓨터 돈 많이 벌거든요. 불법 쪽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양적 컴퓨터 한 대 사가지고요. 뚫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위험한 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제 현존하는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다니까. 사실 뭐 쿠키가 위험해 이거는 지금 가스로운 거죠, 그죠? 예. 어차피 뚫리는 거죠. 세션을 해도 뚫리고 그걸 해도 다 방법 없습니다. 일단은 자, 요 이제 세션은 서버 쪽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쿠키보다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션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50페이지 상단에 세션 용어 설명하고 있죠. 세션은 클라이언트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할 때 서버 쪽에 생성되는 공간으로 내부적으로는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참조가 되고, 즉 이제 브라우저는 서버에 접속할 때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를 기억을 하고 서버는 해당 세션 아이디로 할당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션 영역의 메모리 영역에 접근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읽어하고 하는 세션 아이디 값을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특징이 세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세션 유효 시간이나 브라우저 종료 전까지 유지되므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이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세션 값을 서로 공유해서 읽고 쓰고 하는 겁니다. 세션 유효 시간이라는 거는 하루 살면 하루 살죠. 그런 것처럼 살 수 있는 세션을 유지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나이 언제 동안 이제 얼마 동안 이 세션 값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 생명력을 주는 건데, 너는 하루 동안 유지해, 하루 동안 살아 하면 하루 동안 있다가 24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한 달이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얘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그인 유지나 장바구니, 컨트롤러 구현 등에 사용된다. 세션 정보를 세션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마다 생성되는 공간으로, 여기 이제 브라우저 접속할 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브라우저는 서버에 접속할 때 다른 세션 영역을 이제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션 영역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션 아이디라는 걸 쓴다는 거죠. 자, 세션이라는 사용자마다 생성되는 공간으로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세션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충분한 메모리를 비롯한 세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자, 속성 관리라고 해서요. 150페이지에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게 톰캣 얘기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자, 서버릿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게 톰캣이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서버릿 관리를 위해서 몇몇 객체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러한 객체 중에서 속성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자, 특정 범위 동안 유지되는 객체를 스코프 오브젝트라고 한다. 스코프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객체는 관리 목적에 따라서 별도의 메소드로 구현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키와 값 형식, 보통 이제 자료구조에서는 맵, 이런 키와 값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구조를 맵이라고 하거든요. 맵 자료구조를 가지고 그 제이슨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키와
값으로 돼 있죠. 키 콜론 값, 키 콜론 값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죠. 요런 건 이제 요런 자료 구조를 맵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활용해서 페이지가 사용자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JSP 역시 JSP가 실행될 때는요 자바 코드로 바뀐다고 그랬죠.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내부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라고 JSP 태그입니다. JSP에서 쓰는 태그인데 확장된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JSP 기본 태그가 있고요. useBin 액션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스코프 이제 사용되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요게 이제 스코프 오브젝트 지정해 줍니다. 서블릿에서 이 스코프 오브젝트를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JSP에서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SP에서 액션 태그에 스코프 속성을 주는데 그때 이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이 요 스코프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객체는 각각 이제 생성, 소멸 시기가 정해져 있고 서로 다른 JSP 서블릿 간의 데이터를 전달이나 공유를 위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스코프 오브젝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51페이지에 스코프 오브젝트 종류하고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 세션, 웹 컨텐트 라고 이제 세 가지 스코프 오브젝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는 그 범위만 볼게. 범위 리퀘스트는 요 객체는 현재 페이지 그리고 포워딩의 경우에 다음 페이지까지 참조하는 공유할 때 요 객체를 쓴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그 다음에 세션은 범위에 보시면 동일 클라이언트에 대해 다른 페이지 수도 참조한. 동일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는 브라우저만 같은 브라우저면 그 브라우저로 접속한 서버에 접속을 다른 페이지를 했을 때 그 똑같은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그 페이지 간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웹 컨텍스트죠. 웹 컨텍스트 스코프 오브젝트는 범위에 보시면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참조 가능하다. 브라우저가 다르더라도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요런 이제 웹 컨텍스트라고 하는 스코프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해서 브라우저와 브라우저 사이에, 그러니까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브라우저로 서버에 접속했고요. 저는 이제 서울이 아닌 쪽에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 지역이 다르지만 똑같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브라우저는 다른데 브라우저끼리 어떤 값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참조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51페이지에는 거기 이제 리퀘스트, 자 여기 스코프 오브젝트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자 거기에 대해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거고, 전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참조가 필요한 경우는 웹 컨텍스트를 쓴다. 용도 세 가지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설명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150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JSP에서 이렇게 스코프 오브젝트 이제 지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없는 이유는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쓰면 쓴다 그런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페이지 쓰면 쓴다 이게요. 현재 페이지 쓰면 쓸까 이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개념은 요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름이 좀 다른 게요. 리퀘스트하고 세션은 그 151페이지 표에 리퀘스트, 세션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름 똑같죠?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요거는 뭐냐면 151페이지에 웹 컨텍스트입니다. 웹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요거는 이름이 좀 다르게 이제 쓰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웹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 스코프 오브젝트는요, 이제 똑같은 이름을 쓰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보시면 set attribute, 뭐 get attribute 있죠. 공통적으로 이 이제 스코프 오브젝트가 가지는 메소드입니다. 속성을 이름을 줘서 속성에다가 값 집어넣는 거,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속성 값을 읽어오는 거,
예, 요 메소드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 이러한 객체들, 그러니까 스코프 오브젝트들이죠. 리퀘스트, 세션, 웹 콘텐트, 컨텍스트, 얘네들은 자, 이런 객체들은 속성을 저장하고 참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set attribute는 값을 속성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속성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값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는 get attribute인데 값을 읽어오는 건데 return 타입이 오브젝트죠. 예,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저장하고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읽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attribute에는 읽어올 값을 이제 어떻게 읽어오느냐, 속성명을 주시면 돼요. 예. 예, 이제 속성명을 주시면 그 속성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속성명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만 저장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는 상위, 최상위, 자바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객체들은 상위 클래스 타입인 오브젝트 참조 변수에 대입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형변환하고 뭐 그런 거 설명할 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어떤 타입이든 요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하위의 객체들은 다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객체를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get attribute 할 때는 오브젝트를 저장했으니까 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원래의 이 그 오브젝트 타입이 그 이제 저장된 게 아니고 다른 객체 타입인데 그걸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서 이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캐스팅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설명입니다. 151페이지에 name은 속성을 저장하고 참조하기 위한 키 값이다. 속성명이 키 값이라 키라는 거죠. 속성 값을 찾아가기 위한 키다. 속성명. 속성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모든 자바 클래스 타입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모든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get attribute의 리턴은 오브젝트이므로 적절한 형변환, 캐스팅, 강제 형변환으로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타입을. 예, 그 얘기고 타입 바꿔주는 게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에 name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스트링 객체, 홍길동이라는 문자를 가진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해서 다음 페이지에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request 객체에 .set attribute에서 request라고 하는 scope 오브젝트에 set attribute라는 위에서 set attribute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메소드 통해서 쌍따옴표 안에 키죠. 키 속성명 name이라는 속성 이름으로 뒤에 name을 저장하죠. name 뭐예요? 스트링 객체죠.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주면 얘는 저장되는 스트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으로 업캐스팅 되는 거죠. 업캐스팅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값을 읽을 때는 request 객체 .get attribute에서요 키 값을 주면 돼요. name이라는 키가 가리키는 객체를 읽어와라.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이 되는데 이 오브젝트 타입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원래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소괄 안에 스트링 이거 뭡니까? 캐스팅 연산자죠. 소괄 안에 변환하고자 하는 클래스 타입을 주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바꿔가지고 타입을 바꿔서 스트링 타입의 rname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스트링 객체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페이지 이동과 정보 공유 시나리오에서 그 뒤에 이제 152페이지 보시면 로그인 과정과 게시판에 이제 이렇게 지금 목록 과정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요 앞에서 설명된 그 스코프 오브젝트를 이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152페이지에 1, 2, 3, 4 이게 설명이고요. 요 과정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로그인한다. 컨트롤러는 request.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한다. 그리고 로그인 정보가 맞는 경우에 사용자 이름이나 기타 정보를 세션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리디렉션 한다.
그래서 밑에 코드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세션 점 set attribute 돼 있죠. 세션이라는 스코프 오브젝트 사용해서요. uname이라는 속성 값을 저장하잖아요. 속성 값은 홍길동이죠. 그러면 세션 영역에 요 uname이라는 키 값으로 홍길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검사해서요. 이 사람은 이제 로그인했어 라는 정보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response.sendRedirect어디로 갑니까? main.js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response 객체에 sendRedirect라는 메소드는 페이지 이동할 때 쓰는 거죠. 페이지 이동을 하더라도 요 main.jsp에서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션 영역이니까. 세션 영역에 저장된 거는요. 브라우저만 접속한 브라우저만 똑같은 브라우저면은 그 값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EL이죠. 요거 표현한 거 EL로 그 태그 안에 그 달러 중괄로 요거 EL 표기법입니다. 그죠? EL 가지고 uname이라는 세션에 저장된 키라고 하는데 이 속성 이름으로 요 값을 읽어와서 요 자리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션이라는 스코프 오브젝트 사용해 가지고요 로그인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코드는 아니고 그냥 요렇게 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목록 출력하는 건데 밑에 설명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서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JSP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해서 시나리오 1번 보시면 흐름이죠. 흐름 처리 흐름 컨트롤러는 DB로부터 게시판의 첫 번째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 레코드들을 잘 읽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리퀘스트의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리퀘스트가 스코프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리퀘스트 객체 요 스코프 오브젝트에다가 그 자료 구조죠. 자료 리스트라는 게 컬렉션 프레임워크 그 클래스 중에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있었죠. 그죠? 여기다가 레코드들을 객체로 만들어서요 다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 목록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화면으로 포딩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코드가 컨트롤러에서 자, 요 제네릭으로 가죠. 멤버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mlist 자, 여기면 dao.get member list 하면요. 리스트 객체 넘어옵니다. 그죠? 요 안에는 멤버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request.set attribute 해가지고요. request 객체 사용해서요. set attribute 메소드로 요 상단에 있는 mlist 리스트 객체를 저장하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mlist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 request 객체 .get request dispatcher 해가지고요. 요 mlist 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제 request dispatcher 객체를 만드는 거죠. 만든 다음에 forward 메소드 사용해서 요 mlist.jsp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request 객체와 response 객체를 이동하는 페이지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mlist JSP 페이지에서는 요 리퀘스트 객체에 목록을 다 저장해 놨잖아요. 여기 저장된 목록을 가져와서 뿌려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약간 좀 안 맞는데 설명할 때는 여기는 게시판 자료니까 그린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회원 이제 목록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죠? 여기는 게시판 목록인데 하여튼 이거 조금 아프게 근데 설명이니까 그냥 보시고 이제 예제가 헬로 월드 예제 5-1이고요. 서브릿 이용해 가지고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이제 그 실행을 하려 그러면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153페이지에 그걸 이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이제 JWbook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에서 자, 우리가 이미 JWbook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을 생성을 한다. 그럼 이제 서블릿을 어디에 생성을 하느냐? 소스 메인 자바. 자, 경로가 보시면 소스 폴더가 있죠. 화면 띄어서
서블릿은 자바 코드잖아요. 자바 코드는 클래스는 어디에 만들어주냐면 소스 밑에 메인 밑에 자바 폴더가 따로 있죠. 예, 프로젝트 폴더 아무 때나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딱 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래스로 만들 자바 소스 코드를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소스 메인 자바 폴더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뉴 서블릿 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서블릿 요거 이제 닫고요. 자, 요거 이제 편집창이 닫고 웹앱도 닫을게요. 웹앱 이거는 이제 HTML, JSP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작성했고요. 자바 폴더 메인의 밑에 자바 폴더에 우클릭 하시고 소스 메인 자바 폴더 우클릭 하시고 뉴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바 JSP 파일이 있고 있는데 서블릿이 안 보이네, 그죠? 서블릿을 안 보이는데 그죠? 요 어더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있긴 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상단에 보시면 자, 위에 그 JW 프로젝트 밑에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있고 JAX WS 웹 서비스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자바 리소스 있죠. 요 자바 리소스 한번 열어보세요. 아, 요 소스 메인 자바라는 게 여기 있구나, 그죠? 예, 요거 쓰시면 돼요. 보통 이걸 쓰지 밑에 이걸 쓰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작성하면 여기 같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자, 그 앞에 꺽쇠갈로 눌러도요 열리는 거 없죠?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라이브러리스 돼 있는데 라이브러리 여기 열어보시면 우리 그 JDK 21버전 쓰잖아요. 그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21이라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JDK 21버전 라이브러리 쪽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그러면 소스 메인 자바라고 되어 있는 자바 리소시즈 밑에 있는 얘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뉴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죠. 여기에 보면은 서블릿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서블릿 요 밑에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 있죠. 그래도 교재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으면 교재에 자바 리소스 밑에 있는 거다라고 설명 안 돼 있죠. 근데 그림을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림에.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림에 앞부분에 좀 메뉴 사이에 보이는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블릿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이 열리면 요거는 예제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JW 그죠? 다음에 소스 폴더는 JW 프로젝트 폴더 밑에 소스 밑에 메인 밑에 물리적인 그 경로입니다. 메인 자바고 자바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패키지 이름은 우리 교재에서는 CH05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요 원래 우리 자바 할 때 실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바 실습하실 때 패키지를 3단계를 주로 썼죠. 보통 패키지는 3단계 패키지 많이 씁니다. 3단계 패키지의 이름은요 보통 이제 회사의 그 인터넷 주소 있잖아요. 도메인 그 거꾸로 해서 쓰잖아요. 왜 이제 여기서 www.samsung.com이면 com.samsung.www 이거 이제 패키지를 쓴단 말이야. 이름으로 3단계 주로 쓰는데 일단 우리 이제 이건 예제니까 그냥 ch05까지 넣을게요. 넣고 똑같이 밑에 이제 클래스 이름을 주는데 서블릿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서블릿도 클래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hello world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슈퍼 클래스 돼 있는데 슈퍼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죠. 뭘 슈퍼 클래스라고 하죠? 상속 받아서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뭘 상속받습니까?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죠.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 클래스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슈퍼 클래스 자바 X 패키지 밑에 있는 서블릿 패키지 밑에 있는 HTTP 패키지 밑에 있는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서블릿 클래스를 얘를 상속받아야 서블릿 클래스 된다, 그죠? 요거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고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창이 뜨는데 요게 지금 설명이 154페이지, 155페이지 이렇게 뜨죠. 예. 근데 이제 헬로 월드라는 게 예, 이 서블릿 클래스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임 떴고요. 디스크립션은 설명이에요. 이 서블릿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서블릿을 코드를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이제 적어주는 건데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재처럼 my first 서블릿이라고 내가 처음 작성한 서블릿, 예, first 서블릿 말 그대로 이거는 주석입니다. 주석. 예, 프레임 실행하는 건 상관없어요.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음에 이제 이거 코드 보실 때 아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구나, 예, 설명해 주는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제 밑에 initialization 파라미터가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URL 매핑 있죠. URL 매핑은 설명 들었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에 주소에서 서버 주소, 포트 주소 뒤에 컨텍스트 루트가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슬래시 월드 기본적으로 이거 뭐요? 서블릿 이름이죠. 기본적으로 이 서블릿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매핑, URL 매핑 요 주소로 쓰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그대로 안 썼고요. 이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서블릿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사용 안 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다른 이름을 줬죠. 예, 다른 이름을 줬는데 뭘 헬로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 예, URL 매핑 URL 값을요 요거 쓰지 않고 다른 거 쓰겠다 에디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클릭해서 에디터. 그래서 슬래시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뒤에 헬로 월드를 그냥 헬로라고 소문자로 그냥 헬로라고 할게요. HELLO 소문자로. 그리고 이제 OK 버튼 누르시면 여기 싹 바뀌죠. 네가 주소창에 헬로라고 요청하면 예,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을 실행해 줄게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 여기서 네가 필요한 거 선택해 이 말이에요. 서블릿 만들어 줄 때 코드 작성 넣어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거 체크해 줘 이 말이에요. 우리 접근 제한자는 아시죠? 퍼블릭 앱스트랙 파이널이 있는데 이거는 손 안 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퍼블릭 체크돼 있죠, 그죠?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퍼블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which method stop 이라고 해서 would you like to create 뭘 생성해 줄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constructors from superclass 슈퍼클래스로부터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자 inherited abstract method 해서 예, 이제 요 abstract 추상 메소드죠. 추상 메소드를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거는 놔두시면 돼요. 두 개는 놔두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 만드실 때 필요한 것들을 더 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 init, destroy 이거 앞에 이론할 때 인터넷은 최초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처음에 서블릿 이제 실행할 때 초기화하는 코드가 필요하면요 요 init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destroy는 서블릿을 종료할 때 끝날 때 뭔가 정리하는 작업 뭔가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destroy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그 외에 이제 get 서블릿 config, get 서블릿 뭐 info 서비스도 있었죠. 얘는 이제 분기시켜 주고 싶으면 서비스에서 받아서 예, 두 포스트나 두 개수로 분기시킬 때 그거 따로 필요하면 서블릿 이제 서비스 넣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get과 두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추가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넣어도 되고요. 요 두 개만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그리고 이제 두 put도 있고요. 두 delete도 있고 두 head도 있고 두 options도 있고 두 trace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서블릿 할 때는 두 get, 두 post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로 놔두시고 설명만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finish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finish 버튼 눌러 코드가 한번 보세요. 코드가 촥 나오는데 템플릿 형태로 이게 등록되어 있는 서블릿 코드가 촥 이렇게 나옵니다. 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코드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바 코드죠. 예, 패키지 문 나와있고 임포트 문 나와있고 이거 열어보시면 예, 서블릿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임포트해서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 문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보면 보일 거예요. 예,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add web servlet 우리가 서블릿 실행할 때요 web.xml 안에 XML 태그 넣어가지고요 세팅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등록을 할 때 서블릿 등록할 때 등록해줘야 톰캣이 인식을 해서 실행한다 그랬죠. 또 하나의 방법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S로 시작하는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 클래스잖아요. 위에다가 요거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생략 가능한 거는 요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아까 내가 my first 서블릿 이거 넣어 준 건데 필요 없으면 얘는 없애줘도 됩니다. 예. 그래서 URL 패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건데 사실 이제 요것도 하나만 넣어줄 때는 얘만 넣어주면 돼요. 얘만. 예. 요 URL 패턴스 하나만 속성 넣어줄 때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예. 값만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156페이지, 157페이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블릿 helloworld.java 돼 있잖아요. 아까 소스 메인 여기 자바 리소스 밑에 서블릿을 만들었죠. 소스 메인 자바 있고요. 요거 열어보시면 ch05 패키지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ch05 패키지 밑 아래에 helloworld.java. 예. 서블릿하고요 자바하고 뭐가 차이 나는데요. 서블릿도 자바입니다. 근데 왜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웹에서 서비스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자바 클래스다 이거예요. 예. 웹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톰캣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바 클래스다. 그래서 니네들이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자바 클래스하고 다른 거야 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이제 자바잖아요. 자바기 때문에 확장자도 자바 돼 있고요. 얘가 컴파일 될 때 클래스로 컴파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웹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형태의 자바 이제 코드인데 서블릿 이제 클래스죠.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는 메인 찾아봐도 없죠. 예,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 실행 클래스는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해서 메인 메소드가 있고 거기 있어야 실행되잖아요. 다른 거죠, 그죠? 얘는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그죠? 톰캣이 얘가 서블릿 이제 클래스를 인식을 해서요, 지가 알아서 두 포스트나 두 겟 이렇게 호출해서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 이제 보면 두 포스트에는요 두 겟을 호출하게 돼 있죠. 두 겟 메소드는 그러니까 얘를 호출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데 두 포스트 얘가 호출이 되면 두 겟을 호출하기 때문에 두 포스트를 해호출해봐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죠? 이렇게 이제 디폴트 코드로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실행을 하면 지금 뭔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리스판스에 get writer 해가지고요. append 한 다음에 문자를 append 하고요. 뒤에 request 객체에 get context pass 앞에 메소드 나왔었어요. 예, context pass 요 served at 뒤에 context pass 정보를 가져와서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작성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 이제 실행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그 이제 코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시면 get 요청 처리할 때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블릿 이 코드에 보시면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소드 뒤에 보면 예외를 지금 try catch 문이 없잖아요, 그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throws 어디로 예외를 미루냐면 이제 이 서블릿 exception이나 IO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throws 이게 미루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미루냐면 이 메소드를 호출한 컨테이너 쪽으로 네가 처리해서 미루도록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157페이지 가운데 그 박스 그 소스 요거죠. 두 개 요 부분이 소스고요. 여기 안에 블록으로 색칠한 부분 설명입니다. response.getWrite는 java.io.printlWrite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리턴한다. 출력 객체입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출력 객체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 출력 객체를 가지고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equest.get
컨텍스트 패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요 컨텍스트 패스가 메소드죠. 기능이잖아요. 얘가 뭘 리턴하냐면 웹 애플리케이션 경로를 리턴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박스에 보시면 response.set context type 해가지고요. 예. 요 response 객체에 set context type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을 넣어 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기본 코드고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57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거 이제 코드 하기 전에 디폴트, 자 일단은 요거는 아직 작성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뒤에 158페이지 보면 doPost 메소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다. doget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 REST API 구현이 아닌 일반 이제 서블릿 구현이라면 get과 post를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쓴다. REST API 쓰는 거 아니면요, 이제 똑같은 소스 코드가 실행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doPost 안에 doget을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158페이지 상단에 그거 보면 요거는 이제 그 157페이지 하나에 이제 소스 코드를 설명한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응답 콘텐츠 타입 설정과 한글 출력을 위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위해서 리스판스 객체에 set content 타입이라는 메소드상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제 코드입니다. 이거 예. 보면 이제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은 utf-8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요게 뭡니까? 요거 우리 앞에 JSP 헬로 JSP 할 때 이거죠. 이거 컨텐트 타입 요거 주는 거 JSP에서. 예. 요거를 그 157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리스판스 객체에 set 컨텐트 타입으로 이렇게 응답 줄 때 세팅해 주는 거예요. 예.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 utf-8 똑같죠. 브라우저 쪽으로 쏴줄 때 요런 형식으로 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print write ou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response.get write 하면 write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out이라는 write 객체 사용해서 append 메소드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쪽에 이제 다 찍힌다. 그 설명입니다. 코드 작성은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기본 요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을 하려면 우리는 코드 작성 안 했죠. 근데 기본 코드 실행할게요. 실행하려면 158페이지에 자, 요 서블릿 hello.java 있잖아요. 얘를 우클릭해서 자, run as 들어가면 run on server 이거는 JSP 실행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죠? 예. 거기 이제 그 158페이지 3번 실행 및 결과 확인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실행을 하면은 404 찾을 수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 JWbook hello는 가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04라고 이제 떠버리죠. 그래서 지금 404는요 이런 페이지를 이제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까지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바꿔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서블릿.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